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갔으면 도민들의 분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오히려 도민을 불련시키고 그리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데요. 원래 KDI가 2년 정도 걸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원안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게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맞죠, 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14개월째 광역단체장 지지 확대 지수에서 1위를 하고 계신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저희 지사님 정말 도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감사하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긴축 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확장 재정, 적극 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9조 세수 결손을 예측하고 있지만 우리 경기도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금년도에 약 1조 9천억 이상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보완 대책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정책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총리님, 비사님은 원래 경제부총리를 하시고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제 우선 재정 당국의 그 세수 예측에 있어서의 그 뭐 오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그 경기 회복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거래 등등을 포함한 것에 대한 뭐 앞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그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9월에 확대 이렇게 재정을 확장 추경을 좀 하셨는데요. 이유를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인사 말씀 중에 간단히 그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정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저도 정부 재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경기가 어려웠을 적에 확대 재정도 해봤고요. 경기가 좋아졌을 적에 긴축 재정을 통한 규정 재정도 해봤는데 지금과 같이 민간 소비 투자 또 순수출 이런 면에서 전부 어려운 상황에서 나머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버팀목이 재정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건전 재정과 이 재정 사이클을 맞추지만 지금으로서는 확대 재정과 적극 재정을 통해서 경기 진작과 사회 취약증 보호에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의 적극 재정, 확장 재정 정책에 저도 공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사님의 어떤 재정 운영 정책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적극 재정 이렇게 재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에 그 기조에 한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하나 지적해 보자 합니다. 네네. 예. 재난 안전 분야인데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전체 재정 대비 예산 대비 우리 재난 안전 분야의 재정 비율이 좀 낮아요. 평균적으로. 저희 전국의 평균이 6.8%인데 우리 경기도는 2022년에 3%, 금년 2023년에 뭐 3.6% 정도 이렇게 절반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마 처음에 꽤 어느 정도 이 베이스 자체가 낮았기 때문인데요.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연도별로 쭉 지금 상대적으로 증액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신경을 써서 그 비율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인당 재난 안전 비용도 굉장히 좀 낮아요. 전국에 비해 뭐 전국 평균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대한민국인 만큼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모범을 좀 만들어 주셔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원안을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죠. 지난 7월달, 8월달 두 번에 걸쳐서 지사님의 입장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발표하셨는데 네, 변함없습니다. 변함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 BC를 발표했어요. 대한 노선의 BC를 발표하면서 원안보다 BC가 더 높다 이런 이제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네. 국감을 앞두고 이런 BC 발표가 사실은 누가 이 대안을 제시했고 누가 만들었고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그걸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텐데 BC가 높다 낮다 이 논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BC 논쟁을 야기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사님 어떤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BC 발표한 것은 두 가지 그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앞에서도 다른 의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금 BC 0.1 또는 0.01 가지고 다툴 문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당초의 저희가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만들려는 목표에 충실해야 되는데 0.12 가지고 이렇게 논쟁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당초 목적 부합, 두 번째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모두의 예타 얘기를 하셨는데 2년 동안 저희가 이 예타 이거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원안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난 게 2008년도 민자 제안입니다. 그로부터 14년 변경안 나오기 전까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원안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가 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풀리지 않는다면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빨리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정면으로 답변인데. 이게 이 뭐라고 할까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충격으로 말씀드립니다.